단톡방 스터짐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넷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제가 매운 걸 정말 못 먹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청양고추를 좀 먹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네. 그거만 먹고 끝이에요? 캡사이신 먹어요 그냥. 불닭볶음면 어때요? 불닭볶음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8시 정각에 친구들이 모였네요. 그렇죠.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이쌤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줄 새도 없이 잘 맞추셔가지고 맞아요.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도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두 가지가 공존하는 낯선 삶의 방식. 시골을 의미하는 루럴과 도시를 의미하는 얼번의 합성어입니다. 시골의 독특함을 즐기고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톡톡 튀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넓은 땅을 자유로운 실험 공간으로 활용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걸 또 잘 조합해야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루럴번. 이거 넘어가세요. 그냥 하나 틀리고 깔끔하게. 자신감 있게 한번 네네. 자신감 합성을 있게. 잘 해보시고. 네, 그럼 잘 찍어보겠습니다. 네. 오 좋아요. 자, 그러면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정답은 여러분 루어번. 루어번. 정답은 러번 라이트였습니다. 자 루어번 빨리 하면 러번인데 러번. 근데 아까 러번. 혼자 쭝얼쭝얼할 때 러번도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러번도 네. 얘기했었어요. 근데 시골과 도시의 합성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이제 뭐 제주도에 그 옮겨가가지고 제주도에서 그 귀농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거든요. 귀촌만 하시고요. 네. 귀촌이죠. 엄밀히 따지면. 보통 프리랜서들이 많아요. 그 일 자체는 그냥 서울에 있는 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다든가 아니면 또 거기서 카페 같은 걸 연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일은 좀 도시적인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생활의 터전을 시골로 옮긴 이게 인터넷이 발달해서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금방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미디어가 발달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해서 생겨난 새로운 생활 패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국제무역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결정을 한 국가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할 경우 끼칠 수 있는 실제적인 타격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드 배치 문제 얘기하면서 맞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 약간 종교랑 관련 있죠 이거? 있죠. 그거. 네. 중국에 어떤 유명한 분이 있어요? 달라이 라마 얘기하시는 건가?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단호합니다. 정답은 라마 효과? 라마 효과. 네, 정답은 달라이 라마 효과입니다. 왜 라마라고 왜? 나 그거나 물어보자 진짜. 왠지 짧을 것 같았어요. 그 달라이라마 효과는 그러니까 티베트 독립의 이제 하나의 아이콘이죠. 네. 그래서 서방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하나의 나라,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의 자꾸 이제 독립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를 만나거나 그러면 사실 보복 조치로 그 중국과의 그 무역이나 이런 데서 좀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계속 했는데 실제로 그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확대돼서요. 중국이 반대하는 그런 정책이나 결정을 한 나라들한테 중국이 행하는 어떤 보복 조치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얘기할 때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사드라든가 중국이 좀 싫어하는 결정들을 우리가 한 상태에서 뭐 한류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좀 달라이라마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문제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임기가 남아있는 경영진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외에 현금과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자녀 임기 동안의 보수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 오늘 매운 거를 먹을 것 같은 그런
불이라는 느낌이 되게 오는데 네네. 근데 저렇게 뭐 퇴직금 외에 뭐 현금도 주고 스톡옵션도 주고 보수도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해주면 그 자녀는 이제 금수저가 되겠네요. 그렇죠. 금수저, 황금수저요. 황금수저. 황금수저. 사람이 떨어지면 사람이 떨어지면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인기고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 사람이 위험하니까. 테러를 나요.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저는 너무 다 준 겁니다. 그럼 골드 패러슈트. 이건 뭐 정답이죠? 정답으로 좀 골드 해야 되나요? 패러슈트가 황금 낙하산인데 네. 이거는 그 골드 패러슈트란 단어를 쓰나요? 맞은 걸로 해주죠. 예,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은 걸로. 네, 맞은 걸로 정답입니다. 정답 아. 황금 낙하산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걸 굳이 쓸 때부터 영어로 바꿔요? 그러네요. 오늘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M&A가 한참 있을 때 M&A라는 게 이제 저쪽 회사를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먹히기 싫으면 그럼 내가 이 회사를 살 때 여기 경영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 사람을 바꿔버리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저거를 200억 주고 샀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뭐 50억이다. 네. 그러면 사실 250억이 되는 거니까 살 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M&A에 대한 방어 정책입니다. 특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정책으로 일부러 이렇게 경영진들한테 좀 굉장히 크게 이제 보상을 좀 약속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적대적 M&A 관계에서는 괜찮은데 평상시에서는 이게 또 그냥 퇴직을 이 사람이 마음 먹지 않으면 이렇게 퇴직하는 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잘 돌아가는데도 방해 요소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정보통신 기술로 햇볕, 물, 토양 같은 환경을 자동 조절해 작물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MC 찬스 쓰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럼 재환이 형 찬스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이 마지막 문제를 어떻게 매운 걸 먹게 할 것인가? 네 문제 문제. 마지막 문제를 알것 스마트팝입니다. 정답은 스마트팜 정답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남아있거든요. 문제 걸어보시는 네네네네. 뭐 비닐하우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재배 시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자동화돼 있어서 일조량부터 무슨 습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측정이 돼가지고요. 가장 정확한 요소로 맞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농부들이 이제 그런 걸 하는 것들 수고를 다 덜어주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도 연동이 돼가지고 여기서 탁 하면 또 물이 나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쵸. 해서 좀 자동화된 또 자동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원격으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재배 시설이거든요. 마지막 자, 문제를 한번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100%이 컨디션이면 100% 틀립니다.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4월 이후 화학 생활용품을 극도로 꺼리는 땡땡땡땡땡 현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화학 공포증을 뭐라고 지칭할까요? 저 괄호 왜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평소에 주지도 않았으면서 이거 왜? 신문에서 노케미 조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약품을 들어간 걸 아예 안 쓰겠다 네. 이래서 그러니까 아마 케미가 들어가서 케미포비아 이런 거 아닐까. 케미포비아. 좀 단순하게 생각했군요. 저는 단순하기 때문에 바로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정답은 케미포비아입니다. 케미포비아. 과연? 정답입니다. 오. 네. 노케미족이랑 좀 비슷한 건데 화학에 대한 불신에 기초해서 생활화학 제품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 네. 이게 두려움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겠다. 꺼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로요. 최근에 옥시라든가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네. 치약에서 뭐 좀 나와서는 안 될 성분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게 그 우리 소비자들이 좀 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화학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뭐 사실 우리 이런 피부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이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든 합성화물질이 문제인 거지 화학물질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포비아 자체는 그렇게 도움되는 건 없으니까 좀 꺼려서 가려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네네. 세 문제를 아주 기사회생 극적으로 맞춰서 그러게요. 오늘 벌칙이 면제가 됐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어땠나요? 이게 간만에 푸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주 나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뉴스를 통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 제품에 대한 기피 현상을 알아봤는데요. 최근 유해 성분이 들어간 치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한 씨는 혹시 내가 쓰고 있는 치약이 그 문제가 된 제품 중 하나는 아닌지 확인을 해봤나요? 아니요,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치약은 아니었던 걸로 다른 치약을 쓰고 있거든요. 이 149종의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성분이 들어가서 회수 조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입고 먹고 쓰는 모든 생활용품을 다시 돌아보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승현 학생은 생활용품 중에 안정성이 가장 걱정되는 거. 뭐 하나 꼽으라면 뭐일까요? 저는 주방용 세제도 걱정이 그럼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러니까 해야죠. 덜 헹궈지거나 이렇게 미량이 남아 있었을 때 그게 뭐 음식에 묻어서 뭐 체내에 흡수되고 이렇게 되면은 걱정돼요. 그게 누적됐을 때 되게 걱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입안에 넣고 쓰는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 문제가 된 성분 어떤 건가요? 아, 이거 정말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YT. CMIT. 예, 전체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거 외우기 힘들다니까요. 예.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리논 이게 오. CMIT고요. 그다음에 메틸 이소티아졸리논 이게 MIT입니다. 이게 제품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네. 살균 방부제 성분이에요. 이걸 흡입할 경우에 기관지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 네. 대박.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습기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된 성분이거든요. 이게 또 치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관련된 뉴스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기사는요. 아모레 살균제 치약 다른 제품군에도 일파만파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그 하나의 치약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비슷한 성분이 많더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치약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치약뿐 아니라 구강 청결제, 샴푸 등에도 해당 성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더더욱 이제 또 좀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는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아까 CMIT와 MIT거든요. 네.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과 송염 치약 11종에서는 해당 물질이 소량 검출이 됐다고 하죠.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요, 이런 게 있네요. 그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면서도 계속 판매해왔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 점유율 20%, 송염이 5%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의도치 않게 먹게 된 그런 잠재적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두 번째 번째 기사도 기사도 한번 알아볼까요? 볼까요? 자, 두 번째는 흰 거품만 봐도 덜컹, 그 생활용품 무섬증에서 무섬증 약간 네. 그런 거죠. 포비아죠, 이런 게.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거의 앞에, 이 기사는 앞에 이제 얘기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습기 살균제 위해 성분인 CMIT와 MIT 치약과 세제 등에 포함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흰색 거품만 봐도 겁이 난다는 반응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까와 동일한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걸 지적한 게 뭐냐면 사실은 소비자들의 걱정과 달리 전문가들은요. 정부와 기업이 용도를 정확히 밝힌 뒤 소비자가 이를 벗어나지 않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또한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가 제품마다 농도 기준을 정해 과도한 양을 쓰지 않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못하는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에요. 실제 용도와 달리 가습기를 씻는 제품을 알고도 허가해준 점도 문제가 있고요. 가습기 참사 이후에도 실제로 화학제품 위해 성분에 대한 농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 등이 알려져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사실 이런 기사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점과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신뢰감 있게 못했다는 여러 가지 점들이 만나가지고 좀 더 쉽게 수습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승현 학생은 첫 번째 기사에서 어떤 거에 좀 키워드를 좀 둬봤나요? 네, 저는 첫 번째 기사에서 그 애경산업이 SLS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치약과 달리 뭐 세안제는 해당 성분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적은 소량이더라도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소비자의 불안감들이 커질 수 있는데 기업이 개선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거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서 이제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로 그 성분인데 이거가 왜 치약에 들어간 걸 몰랐을까요? 이것도 웃긴 게 결국 네. 밝혀진 것도 정부가 밝힌 게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의 지적을 통해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화학물질 관리가 부처별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얘기를 이쪽에서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미루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했다고 해서 이쪽에서는 이게 서로 연동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관리가
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메디안 치약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이 화장품 업계 1위입니다. 이 화장품은 한류의 대표적인 상품이기도 한데요. 업체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신뢰성이죠. 그렇죠. 네, 이거 잠깐의 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모레퍼시픽도 그래서 약간 신뢰성의 손해가 생겼지만 어쨌든 한국 제품은 한국 화장품은 그런 신뢰감이거든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좋은 것이다. 한국 거니까 중국 게 아니라 한국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국 화장품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건 정말 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뢰라는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확산돼가지고 커지면 좀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 브랜드 자체에도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치약 자체에 들어있는 해당 성분은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치약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곳곳에 유해물질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커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사실 가습기 같은 경우도 거기서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올 줄 몰랐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일어나서 일단 씻고 뭐 비누, 그 샴푸하고 이런 것들에 쓰이고요. 그다음에 또 나올 때 그 습기를 제거한 그 옷장을 딱 열면 습기를 제거하는 그 물 먹는 그 하도리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도 일종의 그 화학 제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침 먹고 설거지 할 때 주방용품, 세척제 등도 있고. 그리고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라든가 네. 빨래할 때 들어가는 그런 것들, 탈취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나갈 때 화장품도 있지만 또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걸 다 만나면 다 이렇게 합치면 하나하나는 작지만 그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결국에 그런 것들이 좀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활 가운데 이런 케미포비아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학 제품에 대한 그 두려움이 커지면서 천연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해외 직구는 물론 뭐 직접 만들어 쓰는 이들도 있다 하는데 그건 맞나요? 네, 그 아무래도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그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오가닉. 오가닉, 네. 그렇죠. 오가닉 박스라는 그런 화장품 편집숍도 있고요. 해외에서도 오가닉 제품이나 이런 걸로 유명한 데들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산 바이오덴트 같은 경우는 평소에 판매량보다 1.5배 늘어났다고도 하고요. 근데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 됐어, 그럼 아예 내가 만들어 쓸래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소금이나 이런 걸 갖다가 천연 치약을 만드는 셀프족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 베이킹 소다를 넣은 뒤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그 레시피죠. 만드는 레시피도 공유되고 있다고 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뭐 소비자들이 좀 이거 그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소비자들은 성분 표시가 있어도 유해성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인터넷 동호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인터넷 동호회가 있고요. 심지어 스마트폰 앱이 있다고 하니까 스마트폰 앱 화장품을 해석하다, 화장품 정보 제공 앱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운로드 수가 지금 300만을 넘었다고 하거든요. 엄청나네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 이런 게 있다라고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사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것들인데 잘 못하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소비자가 이제 주의하는 것보다 정부가 좀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앞으로 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요. 네. CMIT나 MIT 기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규제를 하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규제를 잘 지키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이 이 규제대로만 되면 오히려 외국보다도 규제가 딱 탄탄하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문제인 거고 잘 안 밝혀지니까 문제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다 다른 내가 서로 다 다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 네 건 네가 하고 우리 건 우리가 할게. 이런 거보다는 좀 이런 좀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기존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질 수 있게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 그 의심가 안 가게 이런 것들을 좀 한다면 있는 거를 엄격하게 잘 운용하시면 이거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새로 만들기보단 있는 걸 잘 운용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있는 규제부터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네, 이 생활용품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는 것 외에 어떤 해법이 있을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승현 학생 답해 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용품의 안전성 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뭐 산업적, 경제적 측면의 이유로 좀 다소 유연한 규제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엄격한 제품 성분 검사로 이제 기업들이 유해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활용품의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는 거는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유해 성분들의 포함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모니터링 이제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유해 성분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용한 건데요. 유해 성분을 아예 안 사용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해준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잘 지켜지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제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치약에 들어간 부분들이 가습기에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해 성분이지만 치약에서는 어느 수준까지는 그래도 사람한테 유해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같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뭐 가습기 세척기에 세척제에 들어간다면은 살균제에 들어가면 그거는 사람한테 유해한 성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압박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용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는 것에 어떤 해법이 있을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얘기가 답이 유해 성분을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유해 성분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제가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제가 드린 말씀이 단순히 유해 성분을 뭐 무조건 유해하니까 쓰지 말자 이게 아니고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 검토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되게 그냥 모르는 영역인 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는지 또 질문의 의도가 뭔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는 것 외에 어떤 해법이 있을까 이런 것 자체는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기업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정도인 거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제시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걸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얘기,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지라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그 후속 질문에 대해서는 좀 대답을 좀 못한 그런 경향이 생겨버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근데 진짜 어렵죠. 그쵸. 어려워서 뭐 해답은- 현실적으로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간다든가 네.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니면 한 달 있다가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잘못하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냥 뭐 다들 좋은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그 반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적용태를 생각하면서 답변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승현 학생은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도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가면은 가격이 올라갈 텐데 비용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쓰기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답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방금도 답을 못했다시피 답을 못 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현실적인 부분들하고 더 결부지어서 더 열심히 고민을 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약간의 문제가 약간 그럼 처벌 말고 다른 해법이라고 했을 때 약간 정부 차원의 문제였다면요. 네네네네. 이번엔 기업 차원의 문제에서요. 아, 너무 좋아요. 대중들이 생활용품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이럴 때 런칭할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
요걸 한번 문제로 내봤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기업 쪽에서 해야 될 그 서비스가 뭐냐면 공모전이에요. 공모전. 뭐냐? 오가닉 공모전. 그래서 그 오가닉 공모전을 통해서 그 가장 좋은 물건에는 당연히 상금을 주고 그거를 실제 생산을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실제 생산을 하면은 당연히 오가닉이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그 단가를 어떻게 낮추느냐? 공동구매를 하는 거예요. 공동구매. 그래서 공동구매를 직접 열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이 물건을 다 구매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단가가 좀 낮아져서 그동안 사왔던 그 생필품들의 가격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그거에다가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데다가 이 오가닉 물건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의 제조 과정도 보여주지만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하면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고 채널을 하나 여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은 성공합니다. 좋은 의견이었어요. 채널을 직접 운영하시려고. 아, 당연하죠. MCN의 왕이 될 겁니다, 제가. 네, 좋아요. 네. 저는요, 집단소송 법률 서비스요. 그 사실 우리가 피해를 입고도 좀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리고 또 소송 기간 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간단한 절차로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중간중간 이제 과정을 보고받게 해서 이제 보상을 받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이런 서비스가 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정착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도 좀 더 신중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집단소송 이제 배워가지고 잘 대단하다. 응용해 먹자. 저렇게 써야 됩니다. 그럼요, 예. 네. 본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네, 잘해요. 승현 학생은요? 자, 수비해보세요. 저는 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제품 성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못 알아듣는 뭔지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서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는데 기업이 그런 자사 제품에 들어간 성분들의 뭐 효능이나 부작용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어플이라든가 뭐 그런 사이트에 뭐 서비스를 한다면은 고객들과의 어떤 신뢰도 형성에도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실 학생, 세이프티 퍼스트. 세이프티 퍼스트는 미국의 유아용품 브랜드로서 아기가 생활하면서 다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한다. 예를 들면 침대 가드, 안전 게이트, 보호 잠금 장치 등을 판매한다. 아이를 위한 엄마의 마음을 고려한다면 론칭할 브랜드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다혜 학생, 원재료주의 제품. 제품 사용에 조금 불편한 감이 있더라도 원재료를 최우선으로 많이 함유하고 있다면 사람들 건강에는 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금을 가공한 치약, 소금을 캡슐로 만들어 입안에서 터트린 뒤 양치하는 것 등이 있다. 태희 학생, 성분 검사 시스템. 제품의 식약청 등에서 위험물질 및 발암물질로 규정한 성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서비스. 고객의 요청이 많은 순서대로 실시해 과연 정말로 믿고 쓸만한 물건이 맞는지를 인증해준다. 온유 학생, 제품의 성분 및 제작 과정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플랫폼이다. 기업도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제작 과정에서 제품의 성분들을 더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네요.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봤습니까, 승현 학생? 저는 그 다혜 학생의 원재료주의 제품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소금을 가공한 치약 같은 것도 충분히 뭐 시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기업의 입장에서도 가장 뭐 당장에 뭐 만들어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세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론칭할 만한 신상품이나 서비스잖아요. 네. 태희 학생이나 온유 학생 같은 경우는 네. 뭐 좋은 의견이긴 한데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약간? 상품화가 그러니까 김태희 학생 같은 성분 검사 시스템인데 그럼 돈은 누구한테 받을 것이며 상업화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그러네요. 대해서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온유 학생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역시 네네. 이것도 그래서 그 다혜 학생의 이 얘기도 사실 좀 뻔한 감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혜 학생 뭐가 좋냐면 네. 원재료주의 제품이란 이 브랜드 네임. 그러니까 뭐 이런 브랜드로서 딱 이렇게 좀 숲과 나무가 그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굉장히 이러한 브랜드 네임 가치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업화라는 측면에서는 다혜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혜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생활용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조금만 방심해도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안전이라든가 또 안정,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치약을 가지고 닦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안전성 문제에서는 좀 더 깐깐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나 들었고요.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기회니까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창업을 할 때 아이템이 없다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아이템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네, 승현 학생 어땠어요? 그 생활용품이라는 거는 정말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되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관심 갖게 되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뭐 옥시라든가 치약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터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일들이 적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